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무엇이든 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학 단원평가를 보면 40분 시험 시간인데 10분 만에 다 풀었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미술은 보통 2차시 연속으로 구성되어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90분 동안 해야 하는데 30분 정도 후 다 했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수학 시험지를 채점해 보면 늘 몇 개씩 실수를 합니다. 미술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오늘 초등학교에서 무엇이든 대충 하는 아이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요즘 초등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생각할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들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해 봅니다. 그 후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 문제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대화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갑니다. 국어 수업뿐 아니라 사회, 과학, 영어, 심지어 수학 역시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며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할 때 꼭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다 했어요. 다 한 사람은 뭐 해요? 대충 하고 끝냈어요. 아이가 본인 스스로 대충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격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남들보다 빨리 해야 하고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빨리 풀어야 하고 국어 글쓰기도 남들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술 시간,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에도 분명 본인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색칠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작게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사는 당연히 색칠해야죠. 이왕 만드는 거 크게 정성껏 만들어야 돼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잠시 후 아주 조금 색칠한 후에 또 다 했다면서 가지고 나옵니다.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정성껏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냥 적당히 했어요, 대충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보통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조급한 편이라 항상 서두르며 쓸데없는 승부근성이 있어서 무조건 남들보다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왜 이 활동을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납득시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동기 유발을 하고 그 다음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하며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 2-3가지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정리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며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에게 이 활동을 왜 하는지 충분히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무엇이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계획 없이 급하게 글을 쓰거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며 남들보다 늦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대충 적당히 하며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에게 활동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즉, 스스로 완성한 것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활동이든 완성했으면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이나 영어 단원평가를 보면 꼭 본인의 이름과 번호를 쓰지 않고 제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항상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는 수학 단원평가가 25문제, 총 4페이지인데 앞의 2페이지만 풀고 뒷페이지는 풀지 않은 채 그냥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하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는지 기본적인 것조차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성급하고 들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이 더 그런 편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거나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본인 스스로 대충 했을 때와 다시 꼼꼼하게 했을 때의 차이점을 느껴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본인이 적당히 대충 했는지 꼼꼼하게 제대로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통해 전과 후를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예전 대한민국 해군 교육사령부 교관 연수 과정의 수석 교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제 임무는 해군 교관으로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교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바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본인이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하며 연습하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2차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예비 선생님들이 휴대폰으로 본인이 수업 실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보며 계속 연습하고 수정해 나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건성건성 들을 뿐입니다. 아이가 직접 느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그 차이를 느끼고 절감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을 살펴보며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본인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눈 방법도 있습니다. 해피 이사생. 넷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해줍니다. 사실 누구나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 타고난 소질이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질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으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후회가 남지 않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 집에서 차분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평소 적당히 대충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성격이 급하며 덤벙대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책을 읽기보다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활동적인 성향입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며 차분한 마음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대충 빨리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꼼꼼하게 반복 독서를 하며 읽은 내용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계속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적당히 대충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부모님 자신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너무 아이에게 무리한 일정을 짜주고 심한 과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이의 적당히 대충이 과도한 학원 스케줄이나 과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이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을 재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대충 많이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적당히 대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아 계속 그렇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무엇이든 대충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게 5가지 해결 방법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왜 이 활동을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납득시킵니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셋째, 본인 스스로 대충 했을 때와 꼼꼼하게 다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째, 집에서 차분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적당히 대충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연 댁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평소 그러한 성향과 태도를 보인다면 반드시 초등학교 때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스스로도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일정과 과제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